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시죠? 그리고 감기도 많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한 따뜻한 물을 많이 먹으면 감기가 좀 덜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몸을 잘 챙겼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황혼에 만난 남친의 이별 통보라는 사례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황혼에 만난 남친의 이별 통보 과연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례자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같이 살던 남자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사례자입니다. 58세의 미자님은 대학교에서 만난 전 남편과 캠퍼스 커플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는 사랑하는 줄만 알았던 남편이 외도와 그리고 폭력으로 30년간을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전 남편의 외도를 한번 사례자가 말한 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신혼 초에는 사무실에 여직원과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별로 안 돼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힘겨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배가 만삭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임신한 몸으로 상간녀 남편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우리 아기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겨우 회사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여직원이 이혼을 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미자님은 너무 힘들었고요. 그때 공황장애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생각을 떠오르면 밤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잠도 오지 않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한 번은 또 남편이 동창생과 바람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2달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또한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인데요. 고민하다가 친정 집에 가서 친정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친정 오빠와 함께 동창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했습니다. 어디 지방에 있는 남편을 오빠와 함께 찾아가서 겨우 데리고 온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거의 남편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늘 바람을 폈기 때문에 미자 씨인 아내가 볼 때는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남편이 어떤 때는 없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이었다고 회상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인 미자 씨를 폭력으로 더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사실 두 아들을 키우는 미자 씨네는 아이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방망이가 있었는데요. 싸움을 하다가 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앞니가 3개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고요. 또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밀친다는 것이 가슴을 너무 세게 때려서 실신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무슨 삼류 소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미자 씨의 표정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또한 아들 둘이 20살이 넘어가서 다 장성할 어느 날, 이번에는 남편 친구의 아내와 또 바람이 난 거예요. 부부 동반 모임을 했던 그 모임에서의 바람이 났기 때문에 정말 미자 씨는 모임에도 나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캠퍼스 커플이었기 때문에 학교 동문이잖아요. 학교 친구들도 그리고 그 모임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참고 살 수가 없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들 둘이 독립을 하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를 다녔고요. 작은 아들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후에 미자님은 조그마한 그냥 공장에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혼자 살다가 아들들이 이렇게 다니러 오면 따뜻하게 밥을 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이 미자님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회상하십니다. 그런 오히려 돈은 좀 부족하지만 아들들과 편하게 남편 없이 그 무섭고 정말 힘들게 하는 남편 없이 아들들과 그 소소하게 나누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30년의 생활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자님이 그 공장을 다니고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미자 씨가 버스를 타고 한 20분 거리에 집을 도착할 때쯤이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미자님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번 사귀어보자고, 함께 한번 만나보자고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셨습니다. 전 남편 때문일까요? 30년 동안 너무 힘겹게 살아온 삶 때문인가요? 전혀 그 사장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미자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죠. 계속 그 사장님은 쫓아다녔고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사장님의 진심 어린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장님 주변에 지인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만나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천천히 둘은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미자 씨도 이제 사장님하고 조금 정이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자상한 늘 미자 씨를 위하는 그 사장님이면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한번 같이 해볼까? 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날 깊은 대화를 하면서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날 미자님은 사장님에 대해서 아주 또 색다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장님의 아내도 미자님의 남편처럼 외도를 했다고 해요. 그 외도가 너무 잦아서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와 너무 비슷한 그런 사장님의 모습에 연민의 정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사장님의 부모님은 사실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런데도 워낙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자수성가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돈도 열심히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2채나 있고요. 또한 지금 그 공장을 하는 그 사업체도 있고요. 재산도 꽤 많이 모아져 있는 그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정말 전 남편과는 너무 반대의 모습인 그런 사장님에게 조금씩 이끌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장님의 자녀들이 미자 씨가 달가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어느 날 그 사장님의 딸이 미자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와 헤어지라고, 우리 재산에는 꿈도 눈독도 들이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욕설까지 하고 갔습니다. 너무나 고민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미자 씨는 어떻게 할지, 정말 이제 좀 사장님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 보려는 마음에 또 상처가 생기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그 사장님의 따님은요, 이번에는 미자님의 아들 회사까지 쫓아가서 엄마에 대해서 어떤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망신까지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자녀의 행포가 미자님에게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겹게 30년 전에 전 남편에게 받았던 그 시달림, 그리고 그 고통이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는 두말 없이 야방도주 하듯이 이사를 갔습니다. 사장님 곁을 떠나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그냥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그곳을 떠난 미자님은 망연자실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너무나 사랑을 갈구했던 사장님은요, 미자 씨가 있는 곳을 알아냈고요. 그리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이런 사장님의 모습에서 또다시 한번 연민의 정을 느꼈고요. 이번에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한번 살아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에서 결혼까지 허락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혼인 신고는 없었지만 친구들을 초청해서 간소한 그런 결혼식으로 올렸습니다. 가족들,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황혼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먹은 미자님은요,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장님의 그 남편분의 집안의 모든 행사에도 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씩 그 집안에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 집안의 풍습도 익히고 또 자녀들에게도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에게도 잘해 주었습니다. 정말 전 남편과 살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삶이 미자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60이 다 되는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평안한,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사랑이 미자 씨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간 것이죠. 무엇보다도 미자 씨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정말 꿈만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잠이 들 때면 꿈인지 생신지 본인의 이렇게 얼굴을 자꾸 흔들어 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너무나 사랑한 삶을 살아간
살아가는 두 부부에게 미자 씨 생일이라도 다가오면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요. 그리고는 미역국을 끓이고 또 미자 씨가 가장 좋아하는 조기를 구워서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서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한 해도 7년 동안 빼먹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미자님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본인의 생일을 이렇게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차려주는 남편. 생일 때마다 눈물의 미역국, 눈물의 조기 반찬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을 결혼 기념일이라고 정했다고 해요. 두 부부가. 그래서 그날은 모든 약속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요. 둘 부부만 교회에 아주 유명한 좋은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요. 그날은 외식도 하고 또 주위에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밤새 사랑을 나누었다고 해요. 이렇게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 미자님에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미자님은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슴 따뜻함으로 다가온 7년의 삶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마주 앉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싫어졌으니 우리 헤어지자고 말입니다. 어땠을까요? 미자님의 마음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오히려 그 결혼 생활만큼보다도 못한 마음이 지금 지옥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너무나 괴롭다고 하시네요. 미자님이 이대로 사장님의 남편의 집에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갑자기 이렇게 남편의 이별 통보, 미자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자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례를 의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없는 미자 씨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솔루션이 있다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루션을 위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례자인 미자님,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사실 미자님이 새롭게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된 것은 정말 100% 지금의 남편분인 사장님 때문이죠. 이혼 후에 혼자 살기로 결심한 미자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셨는데요. 그리고서 7년 동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남편분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별 통보를 한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그 남편분을 만나 일단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사실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사실 미자님이 모르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미자님과 그 남편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떠나서 일단 주변에 객관적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 부부의 상황을 봐줄 수 있는 지인이나 친구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아마 제대로 된 남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혹시 여러분들 남자의 틀, 여자의 틀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신중년을 살고 계신 60세에서 70세를 살고 계신 시니어분들은 그동안 생활하면서 성 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남자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남자는 울지 말아야 돼. 늘 씩씩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함께 사는 가족을 잘 부양해야 돼. 이런 남자의 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사장님인 남편분이 힘겨웠던 것들을 미자님에게 이야기를 못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번 미자님께서 잘 알아보셔서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자님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릴 것은요. 혼자 먼저 상상하거나 결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왜 사장님과 이렇게 사귀어 보는 것을 결심했을 때 자녀가 와서 이렇게 욕설도 하고 이렇게 힘겹게 했을 때 도망가셨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함께 사는 부부로 당당하게 남편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진솔한 대화가 지금 이 살해자인 미자 씨에게는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 모두가 이혼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속단속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솔루션을 위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살해자와 사장님 관계, 부부로 인정되나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자, 사실 결국 두 사람이 혼인신고 없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했죠. 그렇다면 그리고 7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안 행사에도 계속 참석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60평생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부관계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끼셨다고 했는데요. 두 분이 결혼식을 올렸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살으신 것만 봐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서의 인지됐을 것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당연히 성립되죠. 인정됩니다. 그래서 미자님도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부부의 관계로 인정되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좀 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실혼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동거녀나 내연의 이런 분들을 사실혼 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오늘 이 사례뿐만 아니고 주변에도 보면 동거남의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그리고 사고나 사망에 의한 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새롭게 황혼 이혼을 하고 또 황혼 재혼을 해서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의 관계로 살 때 사실혼 관계의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어떤 것이 성립될까요? 첫 번째는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되어 있을 때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로 함께 기재된 의료보험증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 사진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 사진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동장 발행한 동거 사실 증명서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양가의 허락하에 동거 중인 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보면 이자님의 또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장님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지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거 중인 자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한 사실들, 이런 것들이 사실혼 관계에 입증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 중 하나 이상만 증명이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그 내년의 관계로 사는 다른 시니어 분들도 이런 사실혼 관계의 모든 것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동거를 한다면 최소한 사실상의 부부라는 그 관계의 증명을 하나하나 미리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예상치 못한 일들에 조금 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부를 위해서 훨씬 더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 부부로 살아왔잖아요. 그 가족의 모든 일들도 다 하고요. 가족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부부입니다. 단순 동거와는 충분히 제가 볼 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한 호칭에도 그렇고요. 또 동거 기간,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지냈던 일들, 그리고 부부로 소개했던 일들, 그리고 경조사에 함께했던 일들이 사실혼 관계에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살해자인 미자님,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례에서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로 마찬가지로 살았던 동거의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동거의 의무로 살아왔던 이런 실제 살고 있는 이런 부부에게는 부양의 의무, 그리고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파기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남자의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타인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또 그 타인에게까지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사례자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이렇게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기는 하지만요. 미자님 본인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스스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그러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이 부부의 생활을 여기서 끝날지는 사례자인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랑이 늘 아우토반처럼 아름답게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부부가 결혼이라는 한 차를 타고요. 정말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게 부부의 위기는 언제나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랑의 과속 방지턱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도 과속 방지턱이 필요해요. 계속 달리다 보면 조금 잠깐 멈추어서 우리 사랑을 돌아보는 방지턱 어떠세요?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그 방지턱은 서로를 이해하기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모든 갈등에 가장 건전하고 생산적인 목적을 두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를 납득하고 그리고 상대를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인정하면서 상대방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지턱에 멈추어 섰을 때 왜 이 방지턱이 멈추어 섰는지 서로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서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서로 가장 행복할 때가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봤으면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운동을 원한다면 조금 그 시간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더라도 남편에게 운동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운동을 하고 열심히 돌아온 남편은 아무래도 아내에게 더 큰 사랑을 안겨주겠죠. 또한 아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친구 만나는 일을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늦게 들어와도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정말 눈 질끈 감고요.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어진 그 방지턱 앞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결 가능한 부부의 문제가 있고 항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상황적인 문제인데요. 혹시 집안일 어떻게 시니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집안일을 할 때도요,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나눈다고 해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 사람, 꺼내오는 사람, 빨래를 개키는 사람, 그리고 서랍에 넣는 사람이 다 각자의 이렇게 분별해서 일을 하는데요. 집안일하는 거 아내만 혼자 하게, 또 남편만 혼자 하게 두지 마시고요.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서로도 좋아하는지, 또 아내가 만약에 아내가 밥 짓는 것은 좋아하는데 설거지를 싫어한다면 좀 도와줄 수 있으시잖아요. 또 남편분이 이렇게 청소를 싫어하는데 힘세니까 청소 계속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해결 가능한 문제들은 이 과속 방지턱 앞에서 서로를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원하는 부분들을 해줘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말다툼 속에는 어떤 것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죠? 아주 큰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이에요.
식사를 하다가 국이 너무 짜다고, 뭐 반찬이 간이 안 맞는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남편이 국이 왜 이렇게 짜? 이러면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았나 봐. 간을 잘 못 봤네. 미안해요. 따뜻한 물 좀 더 버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아마 남편분이 국이 왜 이렇게 짜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미안해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해결 가능한 이야기들은 그 갈등의 화두를 갖다가 각자의 입장에서 그 이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의 과속 방지턱 앞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는 부부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문제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항구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이냐면요. 두 사람의 성격이나 생활 스타일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두 사람의 어떤 삶에서 되게 많이 불거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항구적인 문제. 기본적인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 어떤 게 있죠? 우리 사람의 기본 욕구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식욕의 욕구, 그 다음에 쉼의 욕구, 수면의 욕구, 그리고 성욕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욕구 중에 제대로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아내가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고 남편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요. 또한 남편이 너무 운동만 열심히 하고 아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요. 이렇다면 어떨까요? 가정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또한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부부의 소원함이 또 생기겠죠. 이런 항구적인 문제들을 인식한다면, 그래서 사랑의 과속 방지턱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내어놓는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가장 헤어짐이 많은 사실 시댁과 친정에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시어머니나 친정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의 어떤 그 가정에 개입해서 서로의 어떤 그 생활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이런 항구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과속 방지턱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방지턱을 지나서 좀 더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혼에 만난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 정말 미자님에게는 너무나 큰 힘듦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만 잘 넘기면 정말 두 사람은 더 큰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의 과속 방지턱 앞에서 오늘 저녁에는 두 분이 앉으셔서 서로의 어떤 부분을 이해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도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부가 있어요. 마라톤을 하는 부부인데요. 남편은 늘 마라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내는 그 마라톤을 쫓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지금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두 사람이 손잡고 마라톤을 주말마다 합니다. 그러면서 SNS에 올려요. 너무나 행복하다고, 마라톤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는 부부의 위기가 없었을까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 서로 이해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 항구적인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갔을 때 새로운 삶이 두 부부 앞에는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부의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손 맞잡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삶을 영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또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두 손 꼭 잡고 정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서로의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봤는데요. 남친의 이별 통보, 분명히 그 남편분의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내는 그 상황을 듣고 잘 이해해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삶을 계속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